자, 좋아요. 녹화했죠? 이제 잘 들리시죠? 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플레이 켜놓고, 뭐, 다른 짓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참여하시는 마음으로, 집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원래 라이브에 참여해서 진행을 할 때, 이게 순간에 그 긴장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는데, VOD를 보게 되면 잠잡니다. 오늘 긴장감을 항상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볼까요? 자, 어떤 거냐면, GPT를 오늘 초대 손님으로 GPT를 초대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 된 것 중에 이렇게 목소리가 이제 한국어를 제대로 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눌러보면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잘 지내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걸로 할게요. 자, 안녕. 안녕. 어떻게 도와줄까? 너 지금 내 목소리 잘 들리지? 네, 목소리가 잘 들려요. 아, 그래, 이렇게 좋아. 대화는 좋아. 잠깐만. 필요한 내가 먼저 말 좀 하자. 지금 유쌤 클래스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니? 요 잘 알죠. 유쌤 클래스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AI, 콘텐츠, 마케팅 관련 공부라는 플랫폼이잖아요. 온라인 코스도 운영하고 있고요. 유성쌤, 맞죠?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이전에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야, 유쌤 클래스에 대해 더 잠깐만. 입력해주시게. 그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네, 맞아요. 우리가 알바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유쌤 클래스. 그러면 지금 여기 유쌤 클래스 정기 스터디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한마디 해줄래? 안녕하세요, 유쌤 클래스 여러분. 함께 학습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AI, 콘텐츠, 마케팅에 관한 흥미로운 배움과 성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유성쌤과 함께라면 멋진 여정이 될 거예요. 아우, 야, 고맙다, 야. 자, 그러면,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유쌤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줄래? 물론이죠. 유쌤 클래스는 유성쌤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에요. 주로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콘텐츠 제작, 디지털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죠.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정기 스터디가 열리고 기본, 고급, 전문가 과정을 포함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플랫폼을 통해 유성쌤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수강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어요. 아, 고마워. 자, 그러면 들어가. 잘 가. 알겠어요, 유성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우, 좋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했던 것들도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남겨주죠. 이게 기존에는 이런 그 음성 인식이 한국어 버전이 약간 좀 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저 옛날에는 이제 영어로 인식을 많이를 해서 한국어를 약간 좀 인식을 덜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자연어를 더 인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 브랜드와 그리고 나를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함께 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팩트 체크도 해보세요. 팩트 체크도 잘합니다, 이제.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아까 사진 속에 봤던 그런 내용 그 페이지죠. 그렇죠. 이제 기자단 그 분들이랑 같이 오늘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GPT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GPT를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서두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 위에 보시면 좋은 답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GPT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이게 GPT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오산입니다. 공부를 더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이게 우리 컴퓨터를 하셨던 분들은 왜 인풋 들어가는 순서대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얘를 잘 핸들링을 해야 얘가 좋은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GPT가 과연 뭔지, 그 다음에 이제 GPT가 이제 올해까지 한 3년 됐네요. 3년의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큰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대화창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 단위예요, 단위. 그 텍스트 단위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것도 이렇게 다 설명을 했지 뭡니까?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면 책도 한 권씩 다 뿌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책 사인회가 열렸는데, 이게, 사인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제 아들이 이제 뭐 언론사 기자를 준비하는데, 향후 GPT와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기자들이 자리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저한테 또 그런 학부모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기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자로 나누어질 것 같다. 챗GPT를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그 기자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는 기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름 또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AI 시대잖아요. 이 AI 시대에서 한번 그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보면 2020년 전에는 텍스트,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그 여기 텍스트, 코드, 이미지, 비디오 이게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저도 이제 방송국 생활해보고 신문사에서 계속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오는 과정 중에 항상 기획하고 기획을 텍스트로 워드 문서로 막 텍스트로 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찍고 그리고 뭐 포토샵질하고 영상 촬영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 자, 여기 타임라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기에 와 있냐면 2025년 이 시기에 와 있죠. 지금 AI가 거진 다 완성이 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미지와 비디오 이런 게 보면 거의 다 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드저니도 그렇고 영상 부분이 지금 과도기에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런웨이도 살펴봤지만 영상이 아직은 인공지능적인 부분이 좀 어, 완성도가 높아지긴 했지만서도, 인간이 촬영한 것처럼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 초가 좀 넘어가면 급발진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다. 그래서 2025년, 6년도에는 거의 이제 인간 대 AI가 살아가는 50대 50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런 연구 조사를 좀 논문이나 이런 거 좀 조사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향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 초등학교나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와, 얘네들은 이 AI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AI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좀 더 살펴보겠지만, 더욱더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얘가 답변을 다 달리해주거든요. 근데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요? 그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람이 직접 기획을 해야 돼요, 그건. 자, 볼게요. 이제 그게 바로 생성형입니다. 이제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거가 지금 생성형인데, 원래 우리가 처음에 그 AI를 접했을 때 편리함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쵸? 와, 새로운 게 나왔네. 오픈 AI에서 새로운 게 나왔네. 프롬프트만 입력하니까 뭔가 답변을 해준 게 너무 재미있고 편리했어. 너무 좋아.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작년에 생산성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했더니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주고 뭔가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변해버렸어요. 뭐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자동화 과정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따 자동화 실습도 같이 해볼 거지만, 이제 인工지능 넣고, 뭐, 워드 파일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뭐, 워드 파일을, 하나의 형식 띄워놓고 그걸 복사해가지고 워드 파일에서 그걸 따로 편집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을 얘가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자, 더 무서운 건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AI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자, 텍스트 생성 AI,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AI, 음성 이렇게 있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생성 AI까지 나왔다 쳐요. 근데 코드 생성 AI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제 친구만 해도 개발자들이 자리가 위태위태해졌어요. 왜? 일반인들도 다 개발 다 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코드 생성 AI가 자동화까지 넘어가면 개발자들도 AI를 매니지먼트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개발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AI 플랫폼들입니다. 정말 많죠. 근데 여기 중에서 1위, 단연 1위가 챗GPT잖아요. 16억이에요. 방문자 수가. 근데 이 나머지 2위부터 20위까지를 합쳐도 GPT를 넘을까 말까요? 못 넘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AI 중에서 GPT가 모든 콘텐츠 그리고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시장에 있어서 그냥 첫 번째 주자가 되겠구나. 이걸 모르면 AI도 모르고 제가 이제 유슨 클래스의 그 프랜차이즈가 그거예요. 맨 앞에 부분이 AI 콘텐츠 마케팅 유슨 클래스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AI를 알고 있어야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유슨 클래스를 한 건데 자, 이렇게 GPT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중에서 20개 중에서 4대 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이 중에서 20개 중에서 그래도 4개를 꼽는다면 한번 꼽아보세요. 4개. 그래도 이 중에서 4개가 뭐가 있을까? 자, 물론 첫 번째 1위는 챗GPT가 되겠죠. 그렇죠? 자, 몇 번 같아요. 그냥 뭐 1번, 2번 순위가 아니라 몇 번이 그 4네 손가락 안에 들 것 같다. 한번 그 채팅창에 한번 써줘 보세요. 뭐 1번, 5번 뭐 그런 식으로. 자, 1268. 미라쌤은 GPT와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그다음에 코파일럿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딴 쌤도 자 이렇게 다 생각이 다 다르죠. 1658, 그다음에 1263.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도 있고 GPT를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이렇게 1268. 그래도 이 GPT 중에서 검증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콘텐츠와 마케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산성의 가장 첫 번째 플랫폼들이 이 네 개입니다. 가장 요즘 뜨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클로드 AI예요. 이게 GPT와 대등해서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클로드라는 게 나중에 우리 클로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드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이거거든요. 이게 GPT와 좀 비슷한 그런 건데, 또 새롭게 나온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게 뭘까 볼까요? 자, 여기 써 있네요.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제품군입니다. 이게 2023년 3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GPT도 오늘 공부하지만 나중에 클로드도 공부를 하면 얘는 GPT와 대등해서 더 디테일한 또 다양한 이런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니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분야들 봐봐요. 자, 이렇게 뭐 API, IP, 보안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래머나 이런 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오퍼스, 썬넷 이런 부분들. 근데 일반인들도 이제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이런 어려운 AWS 이게 이제 뭐 아마존 서버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알아가잖아요. 그럼 한 5년 지나봐요. 전 국민 다 개발자 다 됩니다. 개발자 다 됩니다. 그만큼 이 플랫폼이 하루하루 다르게 지금 변해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긴장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IT 기사부터 봅니다. 또 새로운 게 뭐가 나왔나, 새로운 게 뭐가 나왔나. 항상 궁금함을 이렇게 유발하는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자, 보고. 자, 일단은 우리가 GPT를 딱 오늘 보니까 3.5 유료와 무료 버전의 딱 차이점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토큰.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간단하게 살펴봤죠, 이거. 간단하게 살펴봤죠. 이 토큰이 과연 뭘까? 토큰이 과연 뭘까 보면 자, 처리 단어 수예요. 이 단어 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GPT를 딱 열면 여기 밑에 프롬프트가 있게 있죠. 그리고 이게 한 번 이렇게 대화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한 번 대화가 나눠지는 그 대화가 바로 처리 단어 수로 이렇게 포함돼요. 예, 그래서 4천 토큰이고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32,000 토큰이다. 이 토큰에 대한 지금 개념이 없잖아요. 이 토큰에 대한 개념을 오픈 AI에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어디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토큰을 다 쓰게 되면 얘가 반응이 좀 더디고 느려집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에서 P5 자,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토큰아이저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토큰아이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쳐보면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떠요. 오픈 AI 플랫폼에서 이 섹션마다 열려진 토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번역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토큰화이죠. 언어 모델 토큰화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오픈AI 대규모 언어 모델은 토큰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처리한대요. 이 토큰에 대한 개념 모르고 챗GPT 이용한다? 이것은 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여행 가는 거랑 똑같아요. 토큰은 텍스트 집합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문자 시퀀스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뭐 3.0을, 이게 무료 버전, 그 다음에 3.5 버전, 이게 버전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영어로 한번 쳐볼게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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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LD,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쳤을 때 4토큰, 그 다음에 13캐릭터, 이 문자죠. 13캐릭터를 이용하는데 4토큰밖에 안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영어를 썼을 때 얘가 토큰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더 많은 그 생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국말로 바꿔볼게요. 안녕하세요. 세 개로 다시 바꿔볼게요. 아까 43이었죠? 안녕하세요. 세 개야. 세 개야. 자, 벌써 토큰이 올라가죠. 캐릭터는 아까 13에서 11로 적어졌는데 토큰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챗 GPT가 한글로 입력했을 때보다 영어로 입력했을 때 토큰을 적게 쓰고 더 많은 효율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 이용할 때 최대한 영어로 입력을 해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만약 난 영어 짧은데 어떡해요? 그래도 한글이 편한데 하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 하나 써드릴게요. 자, 한글로 프롬프트 입력하고 나서 맨 끝에다가 이 내용을 영어로 알려주어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은 한글로 하는데
그리고 나오는 것은 영어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내용이 영어로 알려주고 나중에 번역을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토큰을 적게 쓰면서 그 생산량 있는 데이터를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프롬프트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간 꿀팁 중에 하나예요. 한글로 입력하고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을 영어로 알려달라고. 네. 좀. 근데 이거 안 쓰고 그냥 한글로 그냥 알려줘 하면 토큰은 토큰대로 쓰고 섹션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이 토큰 개념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거가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큰 여기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자, 이게 바로 이런 거. 자, 4천 토큰 봐보세요. 지금 보면 한글로 좀만 입력하면 4천 토큰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이제 인지 못하고 다음 섹션으로 또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막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럼 4천 토큰 다 써버리고 더 이상의 얘가 위의 내용을 인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입력을 해도 얘가 다 새롭게 입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으로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겠구나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32,000 토큰을 쓰게 되면 300페이지의 책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0이나 4점 터보 쓰다가 무료 버전은 못 쓰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게 있구나라는 거. 나머지는 밑에 이것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토크나이저 이런 개념. 한국과 영어의 그런 개념이 토큰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 그래서 GPT를 하니까 알아서 다 해주는 거가 아니라 GPT를 하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영어 공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 조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 아들이랑 같이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이렇게 30개씩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아들이랑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구나. 그리고 또 우리 또 실행 독서 챌린지 계속 하고 있죠. 실행 독서 챌린지가 그냥 나만 좋자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문해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이게 책을 읽어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글을 써야 할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GPT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을 보면 요즘 청소년들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생각을 하려고 안 해요. 애들이 생각을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애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면 다음 넥스트를 생각을 못 합니다. 자, 기본적인 너의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자, 너의 꿈이 뭐니 물어보고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트가 이거예요. 사이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미디어 안데라이온 미디어. 자, 이 사이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화성에 있는 서현초등학교 리터러시 교육 들어갈 때 여기 학교만의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기가 쓰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의 꿈을 표현해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딱 눌러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한 꿈을 컨텐츠와 미디어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꿈을 사진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해봤어요. 이거 아이들이 다 작성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다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글쓰기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떠요. 자, 오죽하면 예시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봐라 라는 거예요. 자, 1번. 우리 친구들의 미래의 꿈이 무엇인가요? 여기 써보라라고 했어요. 나는 경찰관이 꿈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짧은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경찰관이 꿈이에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2번부터 막힙니다. 자, 이 콘텐츠 다 기본 개념은 다 설명을 해주죠. 넌 경찰관이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난 경찰관이 되면 뭔 이야기를 할지? 경찰관이 되면 어떤 이 직업이 뭔지를 아이들이 5학년이고 그런데도 설명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 명 한 명 좀 코칭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해주고 나니까 어떤 아이들은 또 잘 적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하연이는 보면 이렇게 나는 수의사가 꿈이에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할 거예요. 그리고 난 유튜브를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줄래요. 그리고 아픈 동물을 안전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이렇게 미디어와 컨텐츠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적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3학년 친구들이에요. 이건 3학년 친구들.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파일럿 된다고 하고 파일럿이 되면 어, 이렇게 파일럿에 대한 설명하고 조종법을 알려주고 싶다. 어, 이런 게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평소에 책을 읽는 친구들이 와 안 읽는 친구들이 좀 구별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했던 친구들은 잘 적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근데 생각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질문을 던져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뭐 해야 되죠?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친구들에게 뭘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하면 더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안 하면 이거 정말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한글과 영어 이런 개념을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프롬프트가 이제 이겁니다. 다 알 거예요. 챗GPT에게 질문을 주면 이제 질문을 주는 문장이나 단어인데 지금 보면 자, 약간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지금 GPT가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 있죠. 텍스트를 쓴 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몇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단계는 지금 몇 단계에 있는가? 지금 GPT 인공지능 이게 몇 단계에 있는가? 몇 단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단계 아닐까? 2단계? 네, 그쵸. 2단계에서 3단계가 넘어간 네, 5 맞아요. 단계 지금,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어떤 분들은 위에, 여기 위에 보면 제가 답을 원래 적어 놨어요. 여기 보면, 그쵸. 여기 위에 보면 우리는 2단계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게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이 시각화가 표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GPT 세상은 2단계입니다. 2단계. 근데 앞으로 지금 4.0 버전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GPT가 석사 수준의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개발되는 5.0은 박사 수준의 이런 AI가 지금 추론까지 는 그런 GPT가 올해 안에 다 개발이 되면 2단계는 끝나고 내년부터는 또 3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가 뭐냐면 이제 에이전트는 말 그대로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4단계, 지금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오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향후 3년 안에 세상이 또 급변화될 겁니다. 급변화. 그러면 현재 교육 시장도 이거 선생님들 뭐 완전 공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뭐 이게 5단계까지 가게 되면 조직화 단계입니다. 이 조직화 단계가 뭐냐면 GPT가 혼자 알아서 모든 컨트롤 다 한다는 겁니다. 회사 안에 보면 그죠?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5단계 조직이다. 홀로 조직 단위를 총괄 수행하는 광범위한 능력의 AI를 뜻한다라는 거. 그래서 2024년 AI 타임스의 신문에 이렇게 출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오픈 AI를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향후 10년까지 내다봤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면 당장 내일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마치 눈앞에 폭탄 터지는 듯한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걸 미리 좀 예견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이 프롬프트가 이거라고 하면 반대말은 이겁니다. 컴플리션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반대로 얘가 인간에게 알려주는 게 컴플리션이에요. 어떻게든 알려줍니다. 어떻게든 알려주니까, 얘가 알려주니까 챗 GPT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어디 여행 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줄 거면 얘가 그냥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할루네이션이죠. 참과 거짓 없이 무조건 알려주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인지 능력이 AI에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GPT에 끌려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GPT가 원래 솔직히 알려줬어요. 너 내가 나한테 일만 시키지 말고 나를 한번 일을 시켜봐.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든 너에 맞게끔 바꿔봐라는 게 바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오픈 AI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사이트가 바로 어디냐면, 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게 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챗GPT를 너에 맞게끔, 네 입맛에 맞게끔 바꿔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챗GPT 하게 되면 그냥 여기 들어가서 이것만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뭐, 강아지가 뭐니 하면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나오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두 줄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챗 GPT가 뭐니 뭐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얘가 또 알려주는 거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 프롬프트예요. 그렇죠? 근데 얘 이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맞게끔 바꿔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한글로도 번역을 해볼게요. 자, 번역을 해보면, 자, GPT에 대한 사용자 지침을, 정의 지침을 네가 해봐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 GPT가 응답하는 방식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지침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정을 지정하면 GPT 향후 모든 대화에서 이를 염두에 둡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맞게끔 최적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보면 GPT의 사용자 요구에 더 맞출 수 있도록 지침을 도입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너에게 맞춰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GPT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고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체크되어 있는 게 꺼진 겁니다. 자, 체크되어 있는 게 꺼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달에 관해 가르쳐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알려줘. 뭐야?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이건 예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거를 나에게 맞게끔 환경 설정을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딱 체크를 해요. 그러면 시각화해서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 보면 자, 3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달의 위상, 관계 특징,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더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이 환경 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 이것만 갖고 그냥 데이터 씁니다. 이것만 갖고 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향후 스터디를 하는 과정 중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동을 하면 더 좋은 콘텐츠 결과값이 나올까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어디냐고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챗 GPT 한번 같이 열어보세요. 이제 같이 열어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자, 다 여셨으면 채팅창에 오픈이라고 써주세요. 오픈이라고. 여기에 오픈, 나 열었어요. 이렇게 오픈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오픈이라고. 네. 선생님 막간을 이용해서 그 우리 네. 독서할 때 우리 저는 그때 근래 여름에 전시 관련된 책을 읽었었잖아요. 그때 그 책 읽고 우리 또
독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땐 몰랐는데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그게 매우 도움이 됐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독서에 참여하시면 참 좋을 텐데. 네, 요번에 좀 저조해서. 근데 지금, 아, 그래서 좀, 뭐지? 요번에 전시회 할 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제 거 많이 찍어 가셨거든요. 네, 음, 제가 한 디스플레이를 찍어 왔는데, 그때 책에서 되게 뭔가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약간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오프닝에서 유서 선생님이 독서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면 좀 더 시너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제 바람도 여기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독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참고로 9월 달 독서 나눔은 9월 30일인가 그러죠? 9월 30일. 우리 독서 나눔 데이는 그냥 가볍게 오세요. 막 어렵게 막 스터디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토킹 어바웃 하는 걸로. 자, 보겠습니다. 자, GPT를 이렇게 열게 되면, 자, 나에게 맞게끔 환경 설정 어디에서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PC 버전으로 일단 해볼게요. 자, 오른쪽 여기 자기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GPT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GPT 맞춤 설정. 딱 눌러보면, 자, 이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맞춤형 지침. 자, GPT가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사용자님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GPT가 어떻게 응답을 했으면 하시나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딱 뜨죠. 아,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신가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너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자, 좀 이따 예시를 같이 보여줄게요. 아, 이런 거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이겁니다. 바로. 자, 똑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챗 GPT에서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T가 어떠한 답변을 원하시나요? 난 이런 식으로 논의할 때 각 옵션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한 표 형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면 비교와 의사결정이 더 쉬워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의 환경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내용을. 그쵸, 이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이거는 그런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마다 바꾸면서 쓰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거예요. 이 프롬프트를 자기가 저장을 해두는 게 좋아요. 각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 좀 띄워드려 볼게요.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역시 에리아십니다, 미라쌤. 자, 어떤 거였냐면 자, 제가 띄워온 것 중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얘한테 물어볼게요. 챗 GPT란 그냥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걸. 챗 GPT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GPT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하고 아 이런 버전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끝이죠. 아 그런데 나는 그러면 이제 이런 GPT에서 더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막 하고 내가 작성한 이 맞춤형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런 환경에 맞게끔 사용할 자신만의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블로그 포스팅 할 때 글을 작성을 하려고 그래. 난 이거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 근데 너는 이 블로그 포스팅 할 때
포스팅 제목, 내용 태그를 만들어주고 너에게 따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한국어로 답변해줘. 그리고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답변을 해줘야 되고, 내 질문에 대해서 너는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돼. 페르소나입니다. 그쵸? 자,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달리나 코드는 켜주고요. 새 사용, 새 채팅의 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줘요. 눌러주면, 자, 이제 여기서 대화를 하면 안 되겠죠. 채팅창 눌러서, 자, 챗 GPT가 뭐야? 다시 물어볼게요. 챗 GPT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 볼까요? 아까하고 어때요? 얘가 다르게 알려줍니다. 다르게 알려줘요. 더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자, 지금 보면, 아, 아까 전에 환경 설정을 하지 않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입니다. 그런데 내 환경 설정을 바꾸고 물어보니까 같은 질문이다 하더라도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AI를 접근할 때 내가 AI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준비하고 AI를 들어가는 게 AI가 나에게 최적화시키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예요. 블로그 포스팅할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데이터를 쌓아두는 게 좋겠죠. 새 노트에서 자, 블로그 작성 시 환경 설정 프롬프트 이렇게 하고 자기의 데이터를 하나씩 이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이거를 복사하고 이렇게 넣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겠죠. 블로그 작성할 때. 자, 지금 이런 프롬프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고 이게 뭐 100개, 200개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팔아요. 챗 GPT 프롬프트를 팝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 작성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냥 커스텀 인스트럭션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은 프롬프트 인스트럭션이 따로 있어요. 이건 뭐냐면 프롬프트 내에서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좀 환경 설정인데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환경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값이 따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원 원장님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런 프롬프트,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이벤트, 뭐 뉴스 기사, 각각 항목별로 이런 프롬프트를 모아놓고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걸 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사겠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프롬프트 팝니다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프롬프트 하나당 막 50만 원씩 팔더라고요. 막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런 프롬프트들을. 참 이게 AI가 오고 나서부터 이런 세상에 없는 직업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들이 막 판매가 되는구나. 좀 너무 신기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죠. 실습을 같이 해보죠. 어떤 거냐면, 그 커스텀 인스트럭션 중에서 이번엔 제가, 이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맞춤 설정에서 이거죠. 챗 GPT가 이거 뭐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환경 설정에서 나의 페노사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자, 너의 직업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주요 책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지식 또는 전문 분야. 이게 프롬프트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적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 포지션에 맞게끔 앞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 나의 환경 설정을 한번 얘한테 주입을 시켜보세요. 나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있어.
나중에 이 프롬프트가 있죠. 그럼 프로젝트 명만 바꾸면 됩니다. 프로젝트 명만 바꾸면 돼요. 목표, 상호작용 이렇게 있고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넣어봐서 이렇게 한 줄로 넣어도 돼요. 자, GPT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야. 근데 나는 주요 책임 보면 콘텐츠를 기획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영상 촬영 편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포지션을 얘한테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밑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위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는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만드는, 자, 채팅창에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나는 이것을 프롬프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글로. 자, 이거를 얘한테 다시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나는 김유성인데 유생클래스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다루고 있어.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1인 기업 통해서 이런 블로그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미디어 교육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GPT의 방향성을 또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제 GPT에 또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AI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유튜브 콘텐츠에 다뤄야 할까요?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자, 아주 장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장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GPT가 장문의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장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나에게 최적화된 글을 찾는 게 좋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유성쌤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를 얘가 인지를 합니다. 유성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게 바로 페르소나 환경 설정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너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또 이거예요. 넌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해줄래?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이렇게 한 줄로 복잡한 것을 한 줄로 적은 것처럼 긴 것을 또 한 줄로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얘가 반응을 다르게 해줍니다. 자, 교육적인 톤으로 대답을 해주고 상세 정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뭐 미션 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 챗GPT를 나에게 최적화시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요. 미션 바로 오늘 드려볼게요. 자, 오늘 미션은 뭐냐면, 자, 제가 적어볼게요. 자, 챗 GPT의 환경 설정을 나에게 맞게끔 만들어, 만들어 보기. 그리고 프롬프트, 간단한 프롬프트 해보죠.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비포, 비포 애프터 AFER을 비교해보기. 이렇게 이겁니다. 자, 이거를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벌써 틀려요. 왜냐면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GPT한테 일 시키기 전에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내 직업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주요 책임은 뭘까? 또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지식 분야는 뭘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표 설정,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서
와, GPT한테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일 시키는 과정 중에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미션 중에 하나.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지금 눈이 지금 다들 흔들린다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대학생들 뭐 자기소개서 쓰는 것처럼 GPT와 같이 대화하는 과정 중에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자, 이게 바로 그 GPT와 함께하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입니다. 이게 오픈 AI에서는 이렇게 적어줬지만 공개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설명을 안 해. 그냥 아는 사람들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가 어디 중에 일부분이냐면, 자,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보면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컨셉, 모델, 카탈로그, 버전, 텍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생성 모델 쓸 때 프롬프트 에즈에 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이렇게 다 알려줘요. 신속한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써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모델을 쓰는 게 좋아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최신 모델에서도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까? 왜 우리가 미드저니 공부할 때 미드저니에서 이미지에 대한 디테일한 프롬프트가 다 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롬프트도 이런 미세 조정 가이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다음에 뭐 함수 호출, 미세 조정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만 정말 파고 공부해도 GPT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더 개발된다는 거. 자, 이것도 링크를 같이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피곤해도 이것만 보면 눈에 반짝반짝 띄어지는 게, 와, 왜 그런 경험 있죠? 바닷가에 가면 모래에서 파면 물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GPT가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게 막 나오니까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야 되겠죠. 아까 GPT한테 물어보니까 제발 잠 좀 잘해요, 저한테. 일상 클래스 매주마다 진행을 하면 체력 버티냐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더라고요. 알겠어, 그만해요. 시어머니처럼 저한테 닥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자, 이제 이런 거구나.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GPT의 이런 뒷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더 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대화를 이건 이제 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적어본 겁니다. 이렇게 너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 하고 11번까지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해줄래? 라고 해서 적어본 게 바로 이건 여기 뒤에 이건 여기다 따로 안 적어놨네요. 따로 안 적어놨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요.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만약 설명과 예시까지 적어달라고 하면 아마 미션 못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데 우리 미션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 줄로만 적어보세요. 한 줄로만. 이런 식으로만 좀 대답을 해줘.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소개도 이렇게 한 줄로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것인지. 자, GPT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야. 이제 예를 들어서 영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 포지션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서를 쓸 때 여기에 맞게끔 키포인트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업무를 사용할 때 기본 설계 프롬프트 방식이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건 그냥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너무 빨리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고양이 이미지 생성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미드저니를 해본 것처럼 고양이 어떤 고양인데 화창한 오후 창턱에 푹신한 회색 얼룩무늬 고양이 누워 있대요. 근데 태양이 창문을 통해 따뜻한 광선을 비춰 고양이 털을 비춥니다.
고양이 옆에는 작은 화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문을 쓸 수 있는 내용이 프롬프트. 프롬프트 간단한 거 아닌가요? 한국말이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막힙니다. 이게 막히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한글이 우리가 그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 시험을 제일 못 본대요. 왜 그냥 한국말이라고 해서 쉽게 여기잖아요. 이게 글을 한번 표현하라고 쓰라고 하면 자신 있다고 해서 키보드 눌렀는데 그 다음 문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바로 문해력과 독해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이렇게 했죠. 자, 두 번째는 목표와 기대하는 결과를 명시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대 컨텐츠 제작자에게 창의적인 동영상 컨텐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자,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거. 이게 결과값을 기대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예시를 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이건 기본이니까 빨리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 배경 정보와 맥락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요소이야. 그리고 이런 맥락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라고 이렇게. 네 번째는 스타일과 톤. 우리가 이걸 지금 이해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지 생성 AI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사한 예시. 기본적으로 GPT는 예시를 올려주면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너가 알아서 해줘 하라고 하면 알아서 해주는 대략적인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시로 해가지고 이런 글을 작성해줘. 해봤어요, 제가.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는 지금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 이지쇼 또는 테크쇼 이런 게시물이 있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유생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줘 볼래 했더니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자, 유생 클래스와 함께 차세대 디지털 크리에이터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써봐라라고 이렇게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게 바로 유사한 예시를 제공하기. 프롬프트 입력할 때 최대한 예시를 한번 넣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 사항 명령 명시하기. 이게 이제 그 GPT-4가 나오기 전에는 왜 할루네이션이죠. 왜 그거 아시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다가 열나서 이 화가 나가지고 맥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챗GPT 3.0 버전의 설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얘가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해볼까요? 자,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맥북을 던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해줘 하면 적어볼까요? 자, 얘가 이제 알려주죠. 현대적인 재치와 상상력을 더한 유머일 뿐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니래요. 근데 3.0 버전에서는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진짜처럼 말을 해줍니다. 진짜처럼. 이게 지금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명확한 제한 사항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료 버전 쓸 때는 이 프롬프트에 이런 내용까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1번에서 6번까지 명확하고 이런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최종적인 종합 예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장문으로 작성할 줄 알아야 정확한 나의 프롬프트 내용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만 입력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의존하는 챗 GPT가 아니라 의존을 하되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권을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왜, 그, 집을 설계를 할 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만큼 그 집을 건축을 의뢰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큼 무시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데 내가 그 설계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집을 짓는 사람은 함부로 집을 못 짓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GPT도 똑같아요.
내가 알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면 얘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요. 자, 이제 이제 이 보고서는 뭐냐면, 실제 그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그 SNS 채널, 말 그대로 동대문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보고서 형식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목적과 목표 정확히 하기입니다. 2024년 1분기 마케팅,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이 순서대로 해요. 1번부터 6번까지. 자, 1번. 2024년 1분기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를 분석을 해주고, 다음 분기의 전략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 이렇게 목적과 했죠. 그럼 두 번째는 대상을 명시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경영진입니다. 경영진 대상으로 하고, 주요 성과 지표와 전략적 제안을 포함을 좀 시켜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 정보와 맥락을 제공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배경 정보. 2024년 1월 달에서 6월 달 1분기 동안 3월 달까지 1분기 동안 진행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주요 채널 소셜 미디어나 이메일 마케팅, 디지털 광고야 해왔던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이런 보고서 형식으로 해줘. 그게 바로 구조화 형식 제시하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고, 이거 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제안 사항은 이겁니다. 기존에 수집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자 분석 말고 내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고, 최종적인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마케팅 캠페인 성과 분석해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그래서 프롬프트를 전문가들이 쓰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나는 그냥 취미로 할 거예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그치만 난 정말 돈을 벌어야 돼. GPT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말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최종적인 프롬프트가 이렇게 1번에서 8번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금 미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2024년 벌써 이제 1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 달입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이제 12월 달 봤을 때 나의 이 공부방 이런 마케팅 성과나 이런 거 성과를 분석을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세요. 이거 할 때 원래 외주에 맡기잖아요. 뭐 5, 600에서 몇 천만 원까지 이런 데이터 성과를 그, 맡겨야 됩니다. 외주, 뭐, 이렇게 그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면 데이터 자료 보내주세요. 얼마 수익, 뭐, 이게 얼마 일어나는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요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매출 데이터와 SNS에 몇 개 블로그 몇 개 올렸나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릭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다 돈 주고 맡기면 전문가들이 해주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대로 깨집니다. 근데 이런 힘을 가지게 되면 정말 막강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기자단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실습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자단이 말 그대로 거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장소를 SNS 또는 기사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기자단이라고 해서 그냥 1차원적인 매체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기자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받아 적고 글로 쓰고 신문으로만 노출시킨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솔직하게. 자, 여기 계신 기자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자 어디다 내보낼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거의 뭐 신문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젊으신 분들은 뭐 이제 뭐 네이버에도 내보내야 되겠죠?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보낼 생각인데 했더니 글 잘 쓰고 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받아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제 약간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알고 접근하는 거와 접근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자, 긴 글 나누어 입력하고 요약하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실습을 해보니까 이제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긴 글 나누어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이제 여기 계신, 여기 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보도자료가 총 12페이지예요. 엄청 많죠? 이것을 한번 요약해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요약해 보세요. 이렇게. 자, 이 파일을 제가 올려드려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보통 정부기관에서는 이런 그 보도자료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회의 개최를 진행을 합니다. 하고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하고 다운로드 받고 제가 여기에 톡방에 한번 공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실습할 건 뭐냐면 이렇게 장문의 데이터를 내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글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전문 기자들이 썼던 내용들을 내 것처럼 바꿔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전문가들이 쓴 것들을 내 것처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할 수 있을까? 어, 진짜 전문가는 그러거라고 해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 것처럼 새롭게 리뉴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전문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죠. 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해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자, 프롬프트 실수를 보면, 자, 이거예요. 자, 보면 첫 번째 프롬프트 입력할 때 이겁니다.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걸 복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넣어줘.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나는 여러 번에 걸친 긴 글을 제공할 거래. 너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가 이제 끝이라고 입력할 때까지는 네네라고 너는 대답을 해야 돼. 이제 끝이라고 입력하면 그 시점까지 내가 너한테 제공한 모든 데이터를 전체 요약을 해줘. 그리고 매우 이겁니다. 이게 바로 고급 프롬프트 중에 하나예요. 이 앞에 느낌표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쌍따옴표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 이제 끝이라고 입력하기 전까지는 네네라고만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넣어줍니다. 자,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입력하고 넣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필요한 데이터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먼저 프롬프트를 챗 GPT에 넣어봅니다. 자, 새로운 창에다가 해보세요. 새로운 창. 일단 지금은 맞춤 설정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냥. 자, 원래 이거 다 넣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컨텐츠에 맞게끔 새롭게 넣으려면. 자, 이렇게 하고, 새로운 대창에. 자,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자, 얘가 네네 하죠. 네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내내라고 대답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매우 중요 이 프롬프트 있죠? 이 프롬프트를 이 앞에다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 복사를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이거. 자, 이거 한번 또 채 프롬프트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봐요. 자,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복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는 거를 엔터를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 또 내내 그래요. 아, 지금 계속 얘가 토큰을 인지를 하면서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토큰. 이게 다 토큰입니다. 토큰.
자, 그 다음에, 자, 좋아. 이번엔 좀 길게 넣어볼까? 자, 여기 매우 중요, 이거 넣었죠? 그 다음에 밑에까지 이번엔 좀 길게 이겁니다. 이만큼 데이터를 복사해서, 자, 한 번 또 여기다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또 내내 하죠. 이렇게. 자, 내내만 계속합니다. 지금. 왜? 내내만 계속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그래요. 자, 마지막 이거. 난 이만큼만 이렇게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또 내내해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이 보고서 그냥 알아서 알아서 요약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적인 내용에서 요약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만큼만 끄집어내서 필요한 만큼 내에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또 내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끝 이것만 집어넣습니다. 이제 끝. 이제 끝. 여기에 이제 끝났어. 이제 끝하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제가 썼죠, 여기에다가. 자, 이제 끝이라고 입력하기 전까지 내내려고만 하고, 이제 끝이라고 입력하면 그 시점까지 내가 제공한 모든 내용에 대한 전체 내용을 제공해줘. 라고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이제 끝하고 엔터 쳐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계속 테스트를 계속 해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나오는 결과값이랑 내가 원하는 인풋만 넣고 거기서 나오는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겉핥기식이에요. 그냥 챗GPT 그냥 겉핥기식만 하면서 노는 겁니다. 그냥 애들 왜 초등학교 애들 왜 티격태격 하는 것처럼 그냥 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첫 번째 실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예요. 이제 오늘은 계속 텍스트적인 실습을 하니까 뭔가 동영상도 움직이고 이미지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해야 좀 뭔가 실습을 한 것처럼 재밌는데, GPT는 이 눈의 텍스트의 데이터의 그 생산성이 나오는 게 저는 더 정말 그, 왜 이런 느낌이죠.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듯한 느낌? 그만큼 정말 더 신비로운 느낌이 챗GPT의 텍스트에 대한 컨텐츠 생산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 우리 보고서 작성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고서 작성하기. 자, 보고서 작성하기는 뭐냐면, 자, 제가 여기 한 것 중에서, 자, 보고서 작성하기 이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고서 작성, 이걸 프롬프트, 이게 바로 프롬프트예요. 이거 프롬프트. 자, 당신은 30년 동안 대기업 기획팀에서 많은 회의 안건을 해온 회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래 값을 반영하여 해당 회의의 포괄적인 안건 목록을 작성해 주세요. 자, 선생님들이 이거 다 작성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에요. 근데 직장인에게 맞는 프롬프트 뭐가 쓰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거 복사해서 넘겨줍니다. 자,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어는 간결하고 전문 용어가 없도록 하고요. 단락과 글머리 기호를 포함해서 번호를 붙인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답변은 1번 회의 안건 소개 이런 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 값으로는 회의 주제에 이렇게 이것을 복사해서 보내드릴게요.
카톡에 넣어드렸어요.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는 한번 실습을 해봐야 돼요. 자,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냥, 자, 무슨 차이인지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의 안건 주제만 더 적을게요. 예산 절감이라는, 자, 이것만 가지고, 자, 예산 절감 회의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거랑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제공해 드릴게요. 필요한 부분을 채워서 작성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만 입력을 하면 대략적인 것만 알려줘요. 이렇게. 어, 그냥 보면 보고서가 보고 이게 뭔 보고서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알려줍니다. 방안도 없어요. 지금 봐봐요. 방안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회의 결과 내용도 기입을 네가 하래요. 직접 하래요. 자,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게 데이터인 줄 알아요. 그렇죠? 진짜 데이터는 그 안에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사한 거 넣어봅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봐요. 자, 크게 제목 나오고, 자,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 회의 2시간, 자, 이렇게 하고, 프롬프트가 더 디테일하게 가면 보고서도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겠죠. 그렇죠? 제가 이거 딱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직장인들도 앞으로 회의 딱 들어가면 보이스 레코더나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켜놓고 들어가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녹음 복수된 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걸 복사해서 챗GPT에다 입력을 시키고 이걸 보고서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뭐 보고서 작성하는데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회의하면 수첩 가져가서 막 적고 막 그러죠. 나중에 보고서 작성해 하면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만들었잖아요. 자, 이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위 보고서를 워드 파일에서 볼 수 있도록 다운로드 해줘. 자, GPT 이렇게 했으면, 자, 우리 이렇게 회의했지? 좀 같이 공유 좀 해달래? 해줄래? 그러면, 자, 공유해줘야 되겠죠? 엔터 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자동화 과정이에요. 차 GPT 자동화 과정입니다. 자,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딱 나오고, 애드 파일 나오고, 이게 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그 언어 중에 자연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어. 그 자연어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같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줘라는 게 자연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짜줍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워드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워드 파일로 만드는 과정. 옛날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위에 이거 이렇게 복사를 했죠. 그 다음에 워드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붙여넣기 해가지고 꾸몄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좋아. 결과값이 나오고 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알았어. 딱 누르니까 얘가 이제 자,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제 열어보세요 합니다. 자, 열어볼까요? 자, 왼쪽에 열렸네요. 이렇게 열렸네요. 자, 이렇게 열렸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열렸네요. 자, 지금 보면 워드 파일로 이렇게 잘 만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보면 아주 뭐 색깔도 잘 넣고 이렇게 잘 넣어줬죠. 자, 이렇게 워드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어, 자,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걸 챗 GPT로 해봤지만, 만약 그 스마트폰 정말 녹음 기능 하나 갖고 들어가서, 컴퓨터에 입력 텍스트 소리 변환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사천리 이 모든 것들이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이 단축돼 버립니다.
엄청.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이게 편의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성에서 그다음에 생산성으로 넘어가고 지금 벌써 이 과정이 생산성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연구대 나온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걔네들한테 일 시키잖아요. 잔머리 굴립니다. 일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다는 사람들이 일을 더 못하잖아요. 근데 챗GPT는 웃긴 게 뭐냐면 이것저것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잘 아는데 이것저것 다 잘해. 미치겠는 거죠. 근데 서울 연구대 나온 애들이 신입사원들 연봉이 얼마예요? 최소 6천 정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 한 달에 6천 나누기 12 하면 얼마씩이에요? 뭐 400, 500씩 줘야 되잖아요, 돈을. 4대 연금, 4대 보험 포함하면 더 줘야 되고. 근데 챗GPT 연봉 얼마예요? 얼마예요? 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자,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거 유료 이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 미치겠구나. 이게 다른 뭐 앞으로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우리 회원 가입할 사이트들도 많고 돈 내야 될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근데 GPT는 연봉 30만 원에 100배, 1000배의 생산성과 자동화를 만들면 얘는 그냥 본전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다 눌러보시면 맞춤 설정을 딱 설정인가요?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를 사용할 때 항상 코드를 표시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켜주셔야 돼요. 이게 자동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자동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냐? 다시 여기에서 설정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넘기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 이건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 뭐 라이트 모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이거 데이터 분석관을 사용할 때 항상 코드 표시 켜주고 언어는 제가 이걸 한국어로 바꿨더니 또 영어로 바꿔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자동 탐지를 해주시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 이건 누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이 쭉 뜨죠, 옆에. 이것들을 너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뭐 삭제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이 맞춤형 지침 이건 뭐냐면 이 섹션 안에서 너가 대화했던 것을 입력을 그냥 메모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바로 그거예요. 자, 이걸 켜주셔야 돼요. 켜줘야 얘가 토큰을 인지를 합니다. 토큰을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지우개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컴퓨터로 보면 캐시 메모리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캐시 메모리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컴퓨터 회원 가입할 때마다 로그인을 하잖아요. 이 로그인 했던 데이터를 다 삭제하는 게 바로 캐시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크롬에서 보면 설, 여기 크롬에서 설정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캐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이런 거 있죠. 캐시, 방문 기록, 쿠키스 캐시 등 삭제. 이게 바로 프롬프트에도 있는 겁니다. 챗GPT에도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메모리 캐시 기능. 기존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나는 인지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받아들일 거야가 바로 메모리 기능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말하기는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지금 최근에 많이 업데이트된 게 이제 이 기능들 목소리가 그다음에 데이터 대체요.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챗GPT를 활용하는 데는 그다음에 이건 뭐냐 연결된 앱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올 드라이브를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을 해놓으면 더 빨리 파일을 입력을 시킬 수 있겠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그 맞춤 설정 이 메모리 이거랑 그다음에 일반에서 항상 코드 표시를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이렇게 입력하고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인풋 시키고 아웃풋 시키고 자동화 생성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바로
지금 이거, 여기서 이제 빠져있네요. 이제 보고서 작성하기. 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자, 지금 우리가 왜 볼 거, 왜 하냐면, 이제 우리 각자 포지션 위치에서, 내가, 모델링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 분야에서 닮고 싶은 전문가의 뭐, 칼럼이나 그 사람들이 쓴 이런 글들을 벤치마킹해서 복사를 해서 나에게 맞게끔 최적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요약한 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것을 뭐 블로그로 다시 재편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겠죠. 어, 그래서 GPT를 모르면 블로그도 못,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GPT 모르면 영상 못 만들고 블로그 못하고 인스타그램 못하고 모든 게 못합니다. 그래서, 뭐지? 옛날에는 저는 제가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계급이 바뀌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긴 글 나누 여기까지 하고, SNS 글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SNS 글쓰기. SNS 글쓰기. 물론 다 잘 하시겠지만, SNS 글쓰기를 제가 또 그 실습을 SNS 글쓰기. 제가 오죽했으면 심할서도 한번 작성해봤어요. 심할서. 어, 혼자 물어봤어요. 회사에 제출한 심할서를 자, 심할서를 작성하는 일들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심할서 작성하면 참 이게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더라고요. 저 직장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일했을 때 심할서를 한번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같이 일했던 팀장 그 사람이 저에게 심할서를 작성하고 한번 뭐 위원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같은 사무실에 일했던 사람이 어제 막 쑥덕쑥덕 했던 사람이 하여튼 그런 겁니다.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SNS 글쓰기가 이걸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또 만들어 봤어요. 또 이렇게. 자, SNS 광고 마케터처럼 행동을 해주세요. 또 이렇게 딱 너의 포지션을 또 인지를 해줬죠. 그 다음에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멋진 광고 게시글을 만들어 주세요. 자, 나는 이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게시글에 해시태그가 5개 정도 들어가야 하고요. 이미지도 좀 넣어주세요. 이미지 넣어주고요. 자, 새로운 광고 주제를 당신에게 드릴 건데, 주제는 뭐냐면, 어릴 때 느꼈던 추억의 맛 다시 느껴보세요. 피카츄 돈가스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만들어. 자, 이게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는 한글이죠. 자, 내가 블로그 글 쓸 때,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려고 할 때 글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 이렇게 장문의 프롬프트 입력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게 쌓이고 쌓이고 자기 것만의 그 프롬프트를 보관을 계속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부터 뭐 이제 블로그 활동도 인스타그램도 영상도 만드시지만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작성하시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훈련을 해두시면 저는 요즘 좀 느낀 게 뭐냐면 이 데이터 콘텐츠의 데이터가 쌓여가는 느낌이 요즘 저는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예를 들어서 친절한 유성센터 검색을 하게 되면 자, 데이터가 넘쳐나요. 막 넘쳐납니다. 막. 물론 선생님들은 써준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딱, 딱 들어와요. 그러면 자, 블로그를 봤을 때 데이터가 하드뉴스로 만든 게 엄청 넘쳐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육 현장 이야기 딱 봤을 때 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한 줄로 보이잖아요. 근데 PC 모바일 버전으로 한번 봐볼게요. 모바일 버전으로 딱 보게 되면
자, 오늘도 지금 372명이 방문을 해주셨네요. 자, 여기에서 이걸 다 누르고 나서 엄청 많이 만들어 놨죠. 아, 내가 이걸 언제 이렇게 다 만들었지?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소중하게 그냥 그 가치를, 컨텐츠를 올렸을 뿐인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루하루의 컨텐츠가 쌓이면 폭풍우와 같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눈에 보이는 시각화 컨텐츠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연습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롬프트 컨텐츠를 자기만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블로그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큰 힘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가지실 겁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롬프트 내 직종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거든요. 자, 나는 이런 식으로 내가 블로그에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이렇게 장문의 글을 이런 식으로 썼어. 너 필요해? 그냥 줄 수도 있지만 500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500원이라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게 바로 지금 제 생각에는 GPT 탐색 이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앱 스토어처럼 GPT 스토어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500원 할 수 있어요. 우리 왜 그, 그 스마트폰 스토어에 가보면 작은 그 앱이지만 몇백 원에 팔고 몇천 원에 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박리담회 형식으로 파는 것처럼 여기도 언젠가는 인기 있는 스토어는 유료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형 자기만의 챗봇 만들 때 우리 그거였죠. 챗봇 만들 때 이거 있잖아. 내 GPT 들어가 보면 여기서 환경 설정 바꾸는 게 있었죠. 여기 GPT 편집에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구성에 들어가 보면 너의 지침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바꿔봐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자, 설명, 지침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 설정 눌러보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새 작업 만들기 눌러보면 얘 또 이 스키마 이제 이렇게 URL 가져오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최적화 시켜 놓으면 이 챗봇 시장도 어마어마한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챗봇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거 아까 이거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같이 넣어봅니다. 채팅창에 올려드렸어요.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맞다. 선생님, 저기 블로그를 계속 하면, 그 독서 블로그를 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긴 게 저자가 오셔서 하트를 눌러주셨어요. 책 저자가 어, 와서 네네네. 추천해주고, 친구 추가해주고, 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진짜? 네. 저자가 왔었갖고, 작가님이 친히 이거 좋아요 눌러주셨어요. 저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한번 갖다 프롬프트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이전에 제 실행 독서에도 그 작가가 내 책이에요 하고 내 책인데 블로그 후기 남겨줘서 고맙다고 댓글 단 적이 어디 있지? 너무 많이 지금 피드백이 막 와가지고 별별 사람이 막 나를 이유 추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쓸 수 있겠죠. 인스타그램에. 그리고 이렇게 해시태그 이렇게 나오고. 아, 이런 SNS에도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긴 프롬프트를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기사 작성하기. 자, 기사 작성하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기사 작성하기까지 굳이? 굳이? 자, 이거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자, 저가 가끔씩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 크몽에서 이 기사 작성하기 해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크몽에서 언론 기사 하게 되면, 자,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당일 송출해드립니다. 블로그, 카페, 언론기사 원고 작성해드립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부수입으로 크몽에서 이렇게 그 등록을 해놓고 이런 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자, 봐볼까요? 왜 무시 못하냐면, 자, 평점순, 인기순 봐볼까요? 인기순 눌러보면, 자, 728명이 이렇게 이용을 해요. 과연 자, 요즘 GPT 나오고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거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용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눌러볼까요? 보면 728명이 댓글을 많이 이렇게 달고 4.9점입니다. 보면 깔끔한 처리였습니다. 이렇게 막 해줘. 얼마냐? 스탠다드가 7만 원이에요. 그리고 디럭스 9만 원, 프리미엄은 14만 원이에요. 제 생각에 이 크몽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 99%는 다 챗GPT 다 돌립니다. 아마 거의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보도자료 써주는 것도 그냥 우리 애기들 용돈 주는 개념으로 이런 것도 부수입으로 해도 나쁘진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몽의 전자책인데 이런 것도 보면 전자책 써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직접 쓸까요? 다 GPT 다 돌려요. 그렇죠? 전자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책을 써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 또 전자책을 쓰고 여기에 또 등록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너는 지금 당장 전자책을 쓸 수 있다. 이 책으로 한번 책 목차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자, 그 대신 여기다가 이제 환경 설정 맞춰야 되겠죠. 여기다 맞추고 난 작가야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해봅니다. 자, 나는 전자책 프로 작가인데 책을 한 권 쓰려고 해. 책 제목은 너는 전자책을 쓸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해. 자, 책, 책의 전책을 보는 사람의 대상은, 대한민국의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로 하고, 책을, 책을 읽고 전자책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적용 하게끔 내용을 작성해줘. 그리고 분위기는 밝은 분위기로 내용을 작성해줘. 목차, 자, 책의 목차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또 얘가 자, 인지를 하고 자, 목차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죠.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목차 다 나오면 솔직히 책 쓰는 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목차부터 결정하는 게 머리 아프더라고요. 킨셀님이랑 저랑 이게 책 쓰면서 본문 쓰는 것보다
아, 목차 뭘로 할까? 이거부터가 머리 싸움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차 나오잖아요. 글 쓰는데 수월수월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너는 좋아. 여기서, 자, 2번이라고 할게. 2번. 전자책의 시대가 왔다 챕터에서 전자책의 트렌드와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을 길게 써줘. 자, 그러면 이 챕터에서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을 또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잖아요. 한 권의 책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자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팝니다, 사람들이. 이거 책 얼마예요? 자, 이렇게 막 3만 9천 원, 7만 9천 원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유센 클래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각자의 포지션에 전문화된 책을 하나씩 큰 공에 등록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컨텐츠로 기록을 하나씩 다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다 데이터가 책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작성하거나 강의할 때나 매 순간순간이 아, 이 순간이 나중에 컨텐츠로 다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설레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이제 뭐 영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학교 출근할 때 이런 마음으로 가져보세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나의 교육적인 컨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설레요. 그쵸? 와,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월급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의 교육관과 지금 현대 이 살아가는 이 초등학생의 이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어떻게 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설레이지 않아요? 아마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쵸? 아, 봐봐요. 벌써부터 미소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만의 포지션에서 책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아, 이거 오늘 날방 까도 안 돼.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기사 작성하기였죠. 아, 누가 좀 막아주세요. 자, 계속 말을 하면 이제 그만요 하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필터링을 할 줄 압니다. 제가 그만하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기사 작성하기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게 프롬프트가 또 이렇게 길어요. 자, 나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작성해줘. 이렇게 나는 또 항상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당신은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의 연예부 기자래. 자,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 채팅창에 한번 또 넣어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제 또 돌립니다. 네, 이렇게 넣어보면, 자, 나뭇잎 연예인 헤드라인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세부적인 프롬프트 같죠? 근데 안 넣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역할, 조건, 주제, 추가 조건 이런 것들을 안 넣습니다. 이런 것까지 넣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디테일하게. 이걸 일단 복사를 해보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이렇게 나오죠? 막 작성을 해줘요. 뭔가 좀 기사가처럼 써주는데 지금 이거 보면 이 형식이 어떤 기사 글이냐면 보통 어, 그 삼류 언론사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그런 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써요. 제가 간접적으로 저 조선일보에서 일했었을 때 경험이 뭐냐면 기자들 장난 아닙니다. 이런 글 하나 넘기고 원고 넘기고 패스 받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 프롬프트를 또 하나 이렇게 넣어줘요. 자, 너는 기자 거라고 이런 소속 이렇게 나오고 대주제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번 더 쳐줍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기사가 나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쵸. 지금 보면 유엔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막 긴 장문을 이렇게 써줘요. 보기도 힘들어요.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주제 나눠주고 또 나눠주죠. 이렇게 나눠주니까 보기도 훨씬 편합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오니까 네이버에서 이런 서비스를 했겠어요.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기사글 하나 눌러봤어요. 기사글을 하나 눌러보면, 자, 이런 서비스를 오죽하면 하겠어요.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 듣기 시작하기. 딥페이크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법안 등 본회의 통과. 유미나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 자, 이거 보면 또 챗봇도 나와 있는, 이거 요약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요약본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챗봇 본문 요약본, 그다음에 듣기가 왜 나왔겠어요? 이렇게 긴 글을 사람들이 안 본다라는 거예요.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요약본 봐라. 요약본 보고 바쁜 기사 빨리 보고 끝내고. 자, 이 듣기는 왜 나왔어요? 지하철 타면서 듣고 운전하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 기사글 옛날에 이제 이렇게 길게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최대한 이런 기사글들도 이렇게 보기 쉽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블로그 작성하거나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보기 쉬울까? 이렇게 하면 한눈에 들어올까?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콘텐츠를 촬영하는 그 순간도 소중하지만 그걸 가공해서 플랫폼에 옮기는 과정도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가 AI를 배우지만 이 AI에서 파생되는 그런 모든 게 다 연결고리잖아요.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선생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식 칼퇴근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자, 오늘 이렇게 실습까지 했고요. 자, 질문. 이거 지금 강의 슬라이드 그대로 지금 제가 사용하니까 질문까지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우리 같이 간담회 한번 해볼게요. 간담회는 한 2분 정도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더, 이런 환경 설정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서 나에게 맞게끔 바꾸는 이런 부분들도 나를 먼저 알아야 GPT를 알아가겠구나라는 걸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 내에서도 이 한 줄의 입력이 한 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과 배경과 이런 조건들을 잘 넣어줘야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장 어디 누굴 교육을 하더라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너 한 줄로만 적는 거와 이렇게 한 줄 적는 것과 길게 생각해가지고 말을 하는 친구와 누구와 더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책 얘기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챗GPT에 대해서 좀 더, 다음 단계 과정으로 좀 더 살펴봤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 중간 단계예요. 또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또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또, 다른 또 GPT를 활용해서 또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또 스터디를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들 잘 이해되셨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영숙 선생님 선 GPT 영숙 관련 선생님부터, 영숙 선생님부터. 사실 오늘 너무 많이 졸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지영 선생님. 저는 딱 보면서 와, 와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세계구나. 내가 못했던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게 그런데 이제 책을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 문장을 구사할 때 저도 지금 가끔 이게 챗GPT에 들어가서 이거 좀 이렇게 작성을 해줘 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이게 잘 나올까? 근데 이게 자꾸 뭘 시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얘가 좀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음. 답답한 그런 느낌. 아, 내가 자체가 답답해서 안 됐구나, 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본인이 답답하니까 채치피도 답답한 거야. 그지? 음. 아까 정희수 애한테 혼내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애한테 혼내. 그 똑같은 거야. 채치피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애가 못 알아먹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아까 띠 소리 났습니다. 정희쌤. 띠 소리 났어요. 음, 네. 킬셀님. 아, 전번에 선생님 GPT 알려주신 부분 있었잖아요. 뭐, 거기 관련된 부분으로, 이게 좀 약간 심화 과정인 것 같아갖고, 좀 더 이해가 빨랐고, 최근래에 좀, 음, 네, 오늘 관련된 일을 바로 적용할 일이 생겨서, 네, 오늘 시간 되게 유익했습니다. 제가 그 스터디 끝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블로그를 하나씩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다들 왜 이렇게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왜 안 쓰세요? 연락을 드리려다가 괜히 또 긴장하실까 봐, 어,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그냥, 그냥 써보세요, 블로그. 그냥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하나씩은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 써보냐면, 이 글쓰기는 기본이지만 컨텐츠 돌아가는 세상도 알아가고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하나의 뭐 시험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정희쌤. 오늘 챗GPT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좀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그 글 잘 못 쓰는데 글 잘 쓰는 작가의 특성을 좀 집어넣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고, 요새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소홀히 많이 했었는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음. 감사합니다. 네, 미라쌤. 네, 저는 옛날 때 저기 실행 독서할 때 선생님께서도 하신 그 챗봇 2025를 제가 공부하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행 독서를 그거를 이제 진행시켰는데, 그래서 거기서 챗봇을 이제 하면서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 수업할 때 많이 써먹고 있어요. 오, 예, 그래야 얘들도 편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어, 어, 이렇게 자꾸 계속 챗봇이라든지, 챗GPT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계속 공부는 아니고 책을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주무시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어떻게 잠을 주무실까. 이거 다만 공부하고, 막 신나하시는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자극받게 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 그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를 한 10번 이상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강의를 한 번 딱 들으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네. 또 두 번째 듣잖아요. 내가 놓친 부분이 이런 게 있었네. 또 세 번째 들으면 여기에 이걸 더하면 되겠구나. 네 번째 듣잖아요. 또 이런 걸 또 새로운 기술이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기술이 또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분야에 대한 유튜브를 보더라도 교육 영상이 있으면 한 최소 10번은 돌려봅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전문가들의 강의를 계속 들어봐요.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미라쌤 챗봇 이름이 뭐였어요? 셰프요? 뭐더라? 잠깐만요. 중고등 영단어 박사. 그때 안 되지 오, 않았나요? 뭐야? 중국 50 어, 플러스 나오는데 50 안 되지 플러스? 응?
50 그 플러스. 미라쌤 전번에 네, 안 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어, 어떤 걸 이야기요? 전번에 그 뭐 18세 뭐 이렇게 해갖고 못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마다 초등이라고 써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어린 학생이라든지 아마 어린애들이라 뭐 기본 이렇게 영어 기본인 애들 이런 식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게 엄청 팁인데요. 그때 막 안 돼서 되게 그거 됐잖아요. 아, 음,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프롬프트 그 환경 설정을 해놨냐면요. 어 음, 영어 단어만 쓰면은 어 그냥 영어만 사진만 찍어 놓으면 영어 발음, 그리고 한글 뜻을 알려주게끔 그렇게 환경 설정을 만들어 놨어요. 플러스 5학년이 배울 수 있는 영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줘. 방금 이게 짝대기는 뭐예요, 이거? 그러게요. 초등학교 5학년이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도 이렇게. 재밌네요. 이거 수업 시간에 활용하세요, 선생님? 활용하고 있고요. 요즘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걸로 그 대사를 만들어줘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애들 보고 외우라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오,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진짜.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저도 선생님들 덕분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스터디를 하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순간이 왜 감사하냐면 말을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떠들면서 정말 많은 인풋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나중에 한번 밥을 한 번씩 다 사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늘 영상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여기 다들 집중하셔가지고 VOD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지? 이제 자, 못 오신 분들은 꼭 VOD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미션 아까 전에 그거였죠. 챗GPT에서 환경 설정을 나에게 맞게끔 한번 바꿔보시라.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한 줄로씩만 해봐가지고 그 주제 넣어가지고 나오는 내용 값을 한번 비포 애프터로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10월 달은 한 주도 안 쉴 겁니다. 9월 달은 한 주 쉬어서 우리가 지금 한 주 건너뛰니까 마치 한 달 건너뛴 것처럼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10월 달은 한 주도 안 쉽니다.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시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약간 이게 목요일에 기다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평안하게 주무시고 또 내일 우리 또 삶의 현장에서 화이팅 합시다. 자, 인증이 화이팅! 선생님 화이팅! 사진 안 사진 찍었어요. 찍어야죠. 네, 사진 찍을게요.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캡처를 했습니다. 지영쌤 굉장히 귀엽게 나오셨는데요. 네, 사진을 카톡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카톡에 올려드렸어요? 네, 그러면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증샷으로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